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회계 원리를 강의할 김성만 강사입니다. 제가 요즘 시대를 갖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합격이라는 이야기가 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위하여 우리는 어디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가끔씩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 이런 DNA를 타고난 게 80%입니다. 나머지가 어디 됐냐 그러면 노력해서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 20%. 여러분이 잘 알지만 DNA를 잘 타고나서 공부를 안 해도 머리가 좋아서 합격된다, 이런 예외적인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 보통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학원에 수업 들으면 거의 대다수가 합격하지 않느냐. 근데 실제 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보면 한 100명의 수강생이 있다 이러면 합격하는 학생은 불과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 학원에서 석 달 동안 수업하는 걸 갖다가 본인이 공부하면 2주에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얼마나 공부하느냐, 속된 말로 엉덩이를 얼마나 자리에 앉아서 공부해 주느냐. 최소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3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기적을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합격을 위한 뭐가 된다는 노력에 저희들이 다 합격까지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해야 되느냐면 많은 책이나 또는 내용을 갖다 이해해서 합격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바로 기적을 위한 과외 천국이라는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 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 원리를 제가 30강은 제가 할 겁니다. 이 속에는 이제 재무회계, 원가회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수준이 높은 중급회계는 역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30강은 손세정 선생님이 랜덤별로 다 풀 수는 없죠. 방대한 양의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재를 구입하여서 다 풀지 않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다 풀 수가 없죠. 이제 몇 개를 랜덤별로 골라서 하면 나머지는 해설과 정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제본을 갖다 우리가 또는 교재를 구입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본인의 노력, 바로 기적을 위하여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드리고, 단지 저희들은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 여러분들이 정말 가야 하는 일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회계는 과연 어떤가 하는 이야기부터 제가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런 과외 천국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면, 저희들이 기적을 위한 과외 천국이라는 말을 드리고 전 강좌를 저자 직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책을 갖다 구입하라, 그리고 교재를 구입하시게 되면 동영상을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 직강으로 무료 특강 하겠다, 그야말로 선생님들에게 제가 설득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수강생들이 지금 안 그래도 힘드는데 강하면 동영상을 무료로 주고 제본만 이제 구입하게끔 하자 하는 이야기로 저희들이 그게 뜻을 하십한 선생님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분야에 대한 뭐가 된다 그러면 취업에 대한 전 분야,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시험을 보면 NCS가 어느 영역이든 다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NCS가 저희들이 이제 할 거고, 이제 공격 쪽이다 그럴 때는 경영, 회계, 재무를 분리하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자격증에 가맹거래사다, 그럼 그건 경영학 들어가고 경제법이 들어가고 민법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각각 어디 됐냐 그러면 따로따로 가맹거래사에 맞는 1차를 설명을 드리고, 경영지도사 5개, 관세사, 주택관리사, 세무지 국어, 7급의 공무원의 경영학, 보험계리사, 노무사, 외경테스터, 공무원, 전산회계, 간평사. 여기에 뭐가 되냐, 각각 과목마다 저희들이 개설하는 과목 속에 연계가 된다면 같이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면 바로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서 소위 공격과 그리고 이제 자격증, 이 분야를 여러분에게 제공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물론 100%가 안 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과목 속에서 저희들이 강의가 되고 강사가 또 기부천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이제 참여시켜서 거의 완벽에 가깝지만, 다소 처음에는 몇 과목 가운데 3개 중에서 2개가 되는 과목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5개 중에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말고 그 부분도 어떠냐 그러면 교재를 구입하셔서 분리된 단권으로 된 교재를 구입하셔서 그 다섯 과목 속에 3개라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고 준비한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다 준비가 되도록 얘기하고, 또 수많은 후배 강사들에게 이런 기불천사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앞으로 이끌어가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며, 오늘은 회계는 과연 어떻게 됐냐 하는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회계에 대한 OT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회계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는 책에 대한 목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거의 대다수가 어떤 책을 공부하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책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한다 그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책을 잘 분석하느냐. 이 회계원리 책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1번부터 바로 3번 쪽까지. 여기까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지만 장부를 만드는 생산적 측면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걸 갖다 생산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산적이란 말은 메이킹, 뭐를, 장부를, 정보를 만든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북의 뜻은 북키핑이라는 말로서 중국에 맨 먼저 왜 되느냐, 미국으로부터 장부를 기장하는 법을 갖다가 점수받았을 때 바로 북키핑이라는 말에서 북이라는 말이 나왔다. 여기까지가 북입니다. 북이는 바로 생산적 측면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 바로 회계 변경과 오류까지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여기까지는 바로 활용적 측면이다 이래야 됩니다. 활용적 측면. 그래서 바로 생산적 측면에서 활용하는 측면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회계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회계학 쪽은 보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생산적 측면에 우리가 배웠던 바로 T자 속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회계는 T자를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재무제표 속에서 바로 여기에 자산, 여기가 부채, 여기가 자본,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이 표를 만들어주는 게 뭐였죠? 재무제표의 대표적 주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산은 어떤 거냐? 자산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어떠니? 자본이 어떠니? 이 자산에서 파생된 모든 기본적 이야기,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 어떠냐, 또 상품에는 재고의 기록 방법을 어떻게 하죠? 등등 자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화학습한다. 여기는 바로 활용적 측면은 심화학습이 되겠어요. 부채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이야기가 부채는 사채 본드가 되겠죠. 사채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사채의 발행 방법은 어떻고 사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어떤 거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주간의 자본, 여기에 대하여 자산, 부채, 자본인 BS 영역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수익과 비용은 이 BS로부터 파생된 IS, 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IS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 포괄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데 이 BS의 자본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죠. 자본이 늘어나는 것, 델타 캐피탈의 증가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레오뉴다, 그러니까 R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반대쪽에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본의 마이너스는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expense,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IS에 나온 비용과 수익은 바로 BS에 나와 있는 자본의 동태를 갖다 설명해주는 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가 되느냐, 자본이 의해되느냐, 그런 걸 우리는 재산법이라고 부르게 되죠. 재산법이다. 반면에 여기서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을 갖다 우리가 따지는 요걸 갖다 손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재산법과 바로 손익법은 같다 하는 중대한 뭐가 되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물론 회계를 공부하신 분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까지가 바로 수익과 비용이다. 심화학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모든 회계 제도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판매에 대한 수익의 인식점을 옛날은 왜 되죠? 그렇죠. 옛날은 회수기준법이다. 예를 들어 월부 판매를 한다 할 때 할부 판매이죠. 그때는 뭐 백과사전이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경영학 백과사전이다 그러면 교문에 들어가는 앞에서 이제 장사들이 와서 할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10개월짜리다 그럴 때는 매달
예를 들어 뭐 10만 원짜리라면 매달 만 원씩 어야 되느냐 10달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야 되죠?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 할부 판매는 회수기준법이다. 예를 들어 석 달을 받았다면 석 달 거래 10분의 3만큼만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회수가 되는 시점에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장부기준법을 썼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잘 알지만 카드란 제도에 의하여 비록 소비자는 10개월 분납을 하더라도 판매자 입장은 뭐가 되죠? 바로 주식회사로부터 또는 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카드회사로부터 일괄 돈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옛날은 회수된 만큼 판매가 되었다고 보는 회수기준법을 썼다면 지금은 어떻죠? 판매 시점에 다 거래가 일어났다. 왜? 돈이 다 회수가 되니까. 그러면 올드 제도에서 뉴 제도로 이렇게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회계 제도의 변경이다 한 말을 쓰게 됩니다. 회계 제도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시대에 따라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걸 갖다 우리는 회계 제도 변경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데, 예를 들어 이제 많이 쓰는 게 KGAAP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뭐가 되느냐? 회계 제도가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KIFRS로 변경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자주 많이 듣는 것 중에 GAAP가 IFRS로 바뀌었다. 이것도 뭐가 되죠? 회계 변경을 갖다 얘기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재무회계를 얘기하죠. 이 재무회계는 부기와 회계학이라는 두 가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되죠? 생산적 측면, 여기는 활용적 측면. 이 두 가지를 묶은 게 부기와 회계학이 뭐가 되느냐? 재무회계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재무회계는 바로 궁극은 장부를 어떻게 기록하니, 어떻게 활용하며 내용이 어떠니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는 재무회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원가회계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원가회계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쭉 배우는데 바로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배운 재무회계까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타인이 만든 상품을 갖다 가져와서 판다. 이때 상품은 바로 타인이 메이킹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떼다 판다. 상품이 중심입니다. 근데 많아요. 여기 우리가 배우는 뭐가 되느냐? 원가회계에 여기 가게 되면 여기는 바로 대표가 뭐가 되죠? 제품입니다. 제품은 뭐가 되죠?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기가 물건을 갖다 생산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물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따져주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원가회계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상품을 취급한다. 그럼 뭐가 되죠? 재무회계입니다. 그러나 제품을 취급한다. 원가회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재무회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갖다 떼다 판다는 개념이 된다면 제품은 바로 자기가 손수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다. 그래서 이 바로 제품 과정 속에는 중요한 얘기가 처음 배우시는 분의 경우는 프로 차트를 갖다 잘 생각해야 된다. 이 흐름을 갖다 한번 쭉 생각을 해주자 이거죠. 어떤 거? 바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든다는 과정을 갖다 생각해주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밀가루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뭐가 되죠? 밀가루 반죽이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되죠? 완성된 빵이다. 하고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완성된 빵. 이 세 가지 과정을 갖다 꼭 생각을 해줘라 이거죠.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한다. 밀가루. 그 다음 밀가루의 반죽 상태. 완성된 빵, 완성된 빵. 이 세 가지 단계를 갖다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되느냐? 회계 속에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맨 먼저 이 밀가루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따지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재료부라고 얘기를 하죠. 재료부. 일명 원재료부라고도 얘기하지만 재료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죽 상태는 뭐라고 하죠? 제공품이라고 불러준다 이거죠. 현재 공정 과정에 있다. 제공품이 되죠. 그리고 이제 완성된 빵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상품과 달리 제품이라고 부른다. 해서 원가회계 세 단계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반죽이 되고 완성된 빵까지 만들어오는 세 단계 과정을 흐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재료보다, 제공품보다, 제품보다 그러는 세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완성된 빵을 갖다가 제품을 진열대 올려놓았다. 진열대 팔기 위하여 올려놓았다. 이때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상품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때는 이제 상품.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남에게 떼와서 팔 때는 바로 상품이 되지만 얘는 어떻죠?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진열대 올릴 때만이 뭐가 되죠? 상품이 된다는 걸 여러분 비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이 밀가루에 일어나는 재료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제공품의 문제, 제품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원가회계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가회계 흐름은 바로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품을 취급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가 물건을 만든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면 같이 가야 되는 종합 제품이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개별 원가다, 종합 원가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합 원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뭐 이게 기타 주제에 가면 결합 원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서로가 얘기되느냐 그러면 결합되어 나가는 원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원가 회계를 얘기할 때 책상이나 예를 들어 의자같이 하나하나 낱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개별 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선박이나 조선처럼 종합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 종합 원가다. 죄송합니다. 개별 원가, 그것까지 개별 원가가 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 종합 원가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밀가루를 만드는 제조 공정 과정 속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마지막 가야 분리될 때 또 원유를 사와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이렇게 딱 나중 나오면 종합적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종합 원가라고 하며 결합 원가는 개별과 종합의 중간 상태. 초기 단계는 뭐가 되죠? 종합적으로 가다가 뒤에 가가 개별화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소를 한 마리 잡았을 때 뭐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소를 한 마리 정육점에서 잡는다. 그럼 잡으면 소고기를 만들 때 소고기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소가 해야 됩니까?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럼 이제 중간 과정에 해야 되죠. 우리가 봤을 때 고기가 있고 뼈가 있고 가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분리되는 걸 우리가 분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리점 전까지는 뭐가 되죠? 소 한 마리가 같이 공동으로 가니까 이게 뭐가 되죠? 결합 원가다 이겁니다. 결합.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이래 되면 분리되면 이건 개별 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분리점까지 갈 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결합 원가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육점에서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갖다가 이제 그 생산하는 과정은 결합 원가다. 그래서 이제 책상 의자 같은 개별 원가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휘발유나 경유나 등유처럼 종합적으로 나가는 종합 원가냐 아니면 바로 분리점을 가지는 결합 원가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며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회계 원리에 나오는 얘기가 되고 물론 중급 회계에 우리 손세정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도 이제 뭐 여기는 재무 회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가 되는가 원가 회계 중급 회계도 가도 재무 회계 원가 회계가 있는데 이건 뭐가 되죠? 수준이 있다는 얘기가 중급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중급을 배우시면 연결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바로 여러분 처음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 없이 중급을 바로 갈 수 없죠. 제 강의를 들으시며 중급에 갔을 때 재무와 회계를 갖다 재무와 원가를 다시 한 번 더 리뷰하는 형태인데 수준이 있는 걸 배우는 게 뭐가 되냐 중급이고 저는 기본 이론을 배워서 처음 전공하시는 분들 또 비전공 학생들 분들 또 아니면 회계를 공부하더라도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다 이럴 때는 제 강의를 듣고 중급적으로 넘어가면 되고 저희들은 회계책에 분량이 굉장히 많은 한 550페이지 정도 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리와 중급 회계가. 그럼 그 중급 회계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풀어야 되며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며 하나하나 진행하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회계 원리 이야기는 중급 회계를 위한 우리가 시험에는 거의 중급 회계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회계 원리 속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과 기초와 재무까지는 바로 어떻게 장부를 만드느냐 바로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게 되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재무제표에 나오는 자산은 어떻고 부채는 어떻고 자본은 어떻고 수익과 비용은 어떠며 회계 제도와 변경이라는 말의 뜻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활용적 측면이다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회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와 회계학을 두 가지 묶어둔 걸 재무회계라고 부르며 그 다음에 이제 부장부터 쭉 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거는 바로 재무회계가 상품을 취급하는데 이거는 타인이 만든 거라 하면 바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드는 자기가 생산하는 과정 밀가루는 뭐가 되죠? 재료고
그 다음에 반죽은 제공품, 완성된 빵은 제품이며 진열 때 올릴 때 상품이 된다 하는 거 한 번 더 생각해주며 이러한 과정 속에 이 두 개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원가는 개별적 하나하나를 다 따지는 개별 원가와 종합적 흐름 속에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해서 분류시키면 종합원가. 그 다음에 이제 개별과 종합이 어느 정도 결합된 형태가 된 걸 갖다 우리는 분리점까지 같이 가다 나중에 분리된다. 제가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고기와 뼈와 가죽으로 분리되는 시점까지 갈 때를 결합이라 그런 얘기를 썼던 거, 요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배우며 이제 원리에서는 기초를, 중급에서는 이걸 심오학습으로 들어가서 수준을 높이는 이런 이원화된 체제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고 책들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아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이야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며 쭉 정리를 해주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회계는 뭐를 갖다 말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상기하며 이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래 여러분이 좀 귀찮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 회계는 더군다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며 중급 회계에서는 일일이 설명을 못하더라도 바로 여러분들 회계 원리 속에서는 바로 뒤에 배우는 내용을 갖다 미리 먼저 쭉 기초를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하고 회계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내용을 보자 이거죠. 그럼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수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경제 활동을 측정하고 기록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재무제표를 만든다. 이 재무제표를 바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FS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표를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를 하고 영업을 한다 그럴 때 이걸 증표라는 제도에 의하여 분계라는 제도에 의하여 원장을 통하여 하나의 이 표까지 이렇게 가는 생산적 측면. 아까 제가 생산적 측면이라고 했죠. 바로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생산적 측면은 바로 거래로부터 어떻게 이런 재무제표를 만드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5가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 그리고 자본변동표. 이 5가지 표를 만들어주는 게 뭐가 되느냐. 정보죠, 정보. 정보를 만들어준다. 재무제표는 바로 정보. 여기는 이제 재산 상태, 손익의 상태, 현금의 상태, 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설명해주는 주석, 그리고 자본의 변동 상황, 요 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주는 측면, 요까지가 부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기화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 활용적 측면에서 위하여, 활용적 측면을 위하여, 자, 어떤 내용이지? 부기에서 나온 내용이 어떤 이야기죠? 하고 활용할 때. 이 활용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회계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각각마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회계학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묶어서 바로 재무회계다. 아까도 말했지만 재무회계는 크게 나눠서 무슨 단계? 장부를 어떻게 생산해서 만들어냅니까? 하는 게 부기의 단계. 이걸 가지고 각각마다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판단하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판단법을 우리는 바로 회계학이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묶어서 재무회계라고 하며 이 재무회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다른 사람이 사온 상품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취급하게 되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 반대적 개념이 원가회계다. 그런데 이 원가회계는 바로 제품이라는 이야기.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거. 아까 제가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밀가루를 우리는 재료부라 부르고 그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바로 제공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완성된 빵을 제품이라 부른다. 그게 이제 진열대 올라가 있으면 그때는 상품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차이점은 재무회계 원가회계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얘는 상품을 취급한다면 얘는 제품을 취급하는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거 바로 이걸 회계 정보 시스템에서 여러분은 이해를 하며 바로 부기와 이제 회계학.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뭐가 되죠? 부기입니다. 우리 책으로 볼 때 4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가 뭐가 되죠? 회계학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9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가 뭐가 되느냐? 원가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대 하는 이야기를
절차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상품을 취급할 때와 제품을 취급할 때 뭐 때문에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재무회계 상품을 가지고 우리는 뭐가 되느냐, 원가회계 쪽에서 연관을 지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재무회계 속에서 상품이다 그런 계정이 나올 때 이 상품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치 작은 손익계산서로 착각하자, 작은 손익계산서라고 보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대다수 회사들은 상품을 팔고 사면서 재무회계는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상품 계정이 마치 뭐가 되죠? 포괄손익계산서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포괄손익계산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은 자본이 반대쪽이니까 자본을 까먹는 요인, 비용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은 뭐가 되죠? 자본과 같은 쪽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성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아까 BS를 나누고 자본 쪽에 자본과 같은 쪽 수익, 자본의 반대쪽 까먹는 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놓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상품 계정은 바로 일종의 차별 쪽은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돈이 나가는 개념. 우리가 이쪽을 차변, 이 대변. 이걸 갖다 우리 공준이라고 하죠. 공공의 기준이다. 왜? 회계는 휘납법을 쓰기 때문에 항상 공준에 의하여 써야 되는 부위가 있고 연역적인 부위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휘납적 부위를 갖다가 결합하는 게 학문인데 여기는 회계학은 철저히 휘납적이란 말이에요. 휘납이니까 공준이 필요하다. 공공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차변 쪽에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나갔죠?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초재고다. 이 기초재고는 뭐가 되죠? 지난번에 사와서 돈 주고 사왔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 예를 들어 100원이다. 그럼 기초재고 100원도 내가 돈 주고 사온 거니까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돈 주고 사온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매입이다. 매입이 얼마죠? 1000원이다. 그럼 내가 이번에 지난번에 사온 거, 이번에 사온 거.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내가 돈 들여가지고 장사를 위하여 투입한 돈은 얼마죠? 1100원이다. 왜? 지난번에 사온 거 100원, 이번에 사온 거 1000원. 다 돈 주고 사왔으니까 비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차별을 놓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변 쪽은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창조했느냐. 수익의 개념이라고. 수익의 개념은 팔고, 파는 게 매출이에요.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재고, 나머지, 팔고 나머지. 그럼 예를 들어 팔기를 얼마 팔았느냐 그랬더니 팔기를 갖다 900원 팔았다. 그럼 창고에 얼마나 많으냐 기말재고가, 기말재고 300원 남았다라고 가정하자 말이야. 그러면 기초재고가 지난달에서 이번 달로 모은 게 100원 넘어왔고 이번에 돈 주고 사온 게 1000원이라면 내가 돈 주고 사온 전부는 얼마죠? 1100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지. 비용성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900원과 300원이 남아있다면 900원 팔고 300원 남았다면 1200원이 되지. 그러면 1100원짜리를 1200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A, B, 여기를 CD, DC 하지 말고 CD를 A, B, CD 이렇게 볼 때 A에서 B를 더하여 이거는 바로 지가 사온 전부. 지난번에 사온 거 100원, 이번에 사온 거 1000원, 1100원 사왔는데 창고에 300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판놈의 원가는 얼마죠? 이게 바로 매출의 원가를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매출의 원가는 어떻게 나오죠? 바로 A에다가 B를 더하여 C를 빼래. 그러면 1100원어치 사왔어. 300원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판놈의 원가는 얼마죠? 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800원을 갖다가 매출액에서 여기 나온 매출의 원가인 뭐가 되냐? 매출의 원가를 갖다 빼라 이거죠. 매출의 원가를 빼면 매출 D에다가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게 뭐죠? 상품 매출 이익이 돼, 상매이익이 돼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는데 상품 계정이 마치 기업으로 볼 때는 남에게 물건 띄에다 파는 쪽에는 상품이 마치 손익계산서와 같다라는 개념이지. 그래서 차변 쪽은 내 주머니에 얼마 나갔죠? 지난번에 사온 거, 이번에 사온 거. 내가 얼마짜리 가치를 창조했죠는 팔고 나머지. 그러면 이 판 것의 원가는 얼마죠? 그럴 때는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낸 원가. 그러면 D와 원가를 차감하면 뭐가 되죠? 여기에 상품 매출 이익이 돼. 이거 바로 손익계산서의 순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상품 계정에는 상품 매출 이익이 여기에 나타나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원가회계는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든다 그랬죠.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드니까 왜 되느냐? 재무회계에 나오는 이 상품 계정을 원가회계에서는 왜 되죠? 각각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품을 여기는 썼지만 거기는 재료부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제공품부, 여기에 제품부 세 가지를 전부 다 이품. 그래서 이제 재료부에도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바로 상품을 썼을 때의 재료부에 속하는 재료 원가를 제공품에 의해 넘기느냐. 바로 이게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대 이걸 재료부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공품도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초 제공에다가 여기서 계속 계산한 걸 갖다 여기 딱 보내면 이게 뭐죠? 투입된 재료비란 말이야. 재료비란 말이야. 재료부에서 넣으면 투입 원가를 여기에 갖다 넣어야 돼. 그다음 여기에 기말 재고를 갖다 빼면 바로 제조 원가가 나오죠. 그러면 재료부 제공품에서 제조 원가가 나왔다면 제품부로 가라. 제품부도 기초 제품 이게 뭐냐 그러면 원가를 갖다요. 그럼 여기 C를 갖다 빼면 뭐가 되죠? 바로 진열 때 올려놓은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뽑아낸다. 그럼 뭐가 되죠? 바로 재무회계는 상품을 취급하지만 상품 취급하는 데서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대 하는 이야기를 바로 원가회계에서는 세 단계 속에 다 투입이 된다. 그래서 재료부에서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재료원가, 제공품에서 바로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제조원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되느냐? 제품에서는 기초 제품에다가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뭐가 돼? 그렇죠. 진열 때 올라가 있는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원가회계를 의미하는 거니까 재무회계 따로, 원가회계 따로를 알면 안 돼. 단지 재무회계에서는 상품만 가지고서 바로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대 하는 걸 따진다면 이 원가회계에서는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마다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이런 내용을 재료 투입 원가, 그 다음에 제품의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상품, 진열때 올라간 상품의 매출의 원가를 세 단계로 구분하며 배우는 게 무슨 회계죠? 원가 회계다. 그게 서로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뭐를 배워?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대 하는 이야기를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 요거 좁지만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여기 연계가 된다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하면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쪽에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로 회계학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자, 과정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수많은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걸 바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생산적 측면이 뭐라 그랬죠? 부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 만드는 걸 가지고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데 4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9장까지, 8장까지죠. 8장까지가 회계학이야. 이까지가 무슨 회계였다? 재무회계였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하며 바로 경제활동을 어떻게 재무제표 만들죠? 부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각각 고민하면서 따져주죠? 회계학. 이 두 가지를 묶은 걸 갖다 무슨 회계? 재무회계라 불러준다 하는 걸 우리가 일단 복습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러면 도대체 앞에 장부를 왜 만드느냐? 이는 이제 우리가 본 수업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맨 먼저는 사건 거래가 일어나야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부기 내용은 어떠냐? 그러면 거래를 차변과 대변이라는 룰에 의하여 장부를 분리하는 걸 분계장, 그 절차를 분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리된 내용을 각각의 장부마다 현금은 현금대로 원장으로 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 가면 여러분들 책을 가끔 보다 보면 이런 나오죠. 현금 얼마 얼마, 상품 얼마 얼마. 이렇게 우리가 분리하는 걸 뭐라고 하죠? 분계라고 하고 요 장소를 분계장, 장은 장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은 현금대로 와라. 이렇게 따로따로 모으는 이걸 원장이라고 불러주죠. 또는 총계적 원장이라고 하죠. 상품은 상품대로, 상품은 상품만 모으는 장소로 가라. 이게 바로 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장에 가는 절차를 포스팅, 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 포스트라는 말은 옮기다 이런 얘기에서 바로 분계장에서 원장의 장부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 절차가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결산. 이제 결산이란 말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 가면 제가 배우지만 결말을 보는 거죠. 결말을 봐서 재무제표를 갖다가 만들면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해되느냐 하면 이제 만드는데 요 재무제표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나중 가면 보지만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후 절차가 있다. 그런데 예비 절차는 장부가 제대로 됐나? 장부가 제대로 정말 됐나?
하는 검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죠. 일종의 뭐가 되냐 그러면 자기가 기록한 모든 장부를 갖다가 어디 되냐 검증하는 절차. 정말 이상이 있었나 없었나를 갖다 우리가 고민하며 장부에 하자가 있나? 허위 정보가 아니냐? 장부가 엉터리라면 허위 정보밖에가 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 절차는 테스팅하는 절차다. 검사입니다. 그 다음 뭐가 되냐? 본 절차는 마무리를 지어라. 클로징이죠. 후 절차는 뭐가 되죠? 레포팅, 보고서를 올려라 하는 이야기로 세 단계를 배우고 그때 가면 자세히 제가 예비 절차는 시제 수정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냐? 우리가 영어에 동사가 잘못되었을 때 시제를 떠도 고친 걸 시제 수정이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I go to school 그럴 때 go를 갖다가 12개 방향으로 막 회전시키는 거 아마 중학교 여러분 시간에 동사의 변화를 갖다 12시제로 변경하는 거 배웠죠? 바로 시제를 변경하라. 시산표입니다. 재고조사입니다. 수정분계죠. 정정산표. 이 과정은 테스트를 위한 단계입니다. 그럼 이 시제 수정을 하고 나면 본 절차는 장부를 마감하라 이거죠. 마감은 어디 되느냐? 다음에 장부를 계속해서 쓰라는 얘기가 되지. 장부를 다음에도 계속 쓰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본 절차는 궁극은 뭐가 되냐? 장부의 마감을 나타내는데 IS 마감, 그 다음 BS 계정 마감, IS와 BS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 절차는 재무제표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공시를 한다 이거죠. 공시란 말은 신문에다가 레포팅 시키는 거, 이거는 마감시키는 거 클로징, 이건 테스트, 이건 레포팅.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뭐가 되죠? 결산이다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이제 장부가 이루어져서 분계를 하고 정리를 해가 쭉 모아놓은 걸 가지고 예비 절차에서는 시제 수정, 본 절차에는 장부를 다음에 쓰게끔 IS 계정, BS 계정을 마감하라. 그럼 마감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신문, 요게 만든 재무제표를 신문에다 공고해주는 공시를 거친 게 레포팅이다 하는 이야기가 부기의 과정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기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부기가 거치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오는 재무제표가 뭐냐? 바로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갖다 알려주는 표를 갖다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이제 FS의 정의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명 뭐가 되냐면 AIS라고 얘기합니다.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이다 하는 얘기. 나중에 가면 마케팅에서 MIS라는 말을 갖다 쓰죠. 바로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 회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퍼스널 인포메이션 시스템 하는 이야기를 갖다 쓰듯이 여기도 회계에 정보를 주는 제도. 이걸 갖다 AIS라고 말하는데 경영에서는 AIS는 회계, MIS는 마케팅, BIS는 인사관리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재무제표 속에서 첫째, BS 속에서 기초와 기말이야. 그럼 기초와 기말을 왜 이렇게 딱 옆에 적어놓았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기초의 자본이 기말의 자본에 의해 변경되느냐, 기말의 자본에다가 기초의 자본을 갖다 우리가 빼게 되면 순이익이다 하는 중대한 바로 재산법. 이 재산법으로 순이익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가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되느냐? IS에서는 총수익에다가 총비용을 갖다 빼는 거.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순이익이 나오죠. 근데 이 순이익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 말한 순이익과 이퀄리즘이 돼야 된다. 이게 재산법이라면 이건 뭐죠? 손익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법과 손익법은 같대 하는 중대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 IS를 중간에 놓고 기초의 BS와 기말의 BS를 비교해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주석이 나오고 현금 흐름표가 나오고 자본변동표를 만들어준다. 이게 재무제표였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회계는 이런 내용을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자산은 어떠니? 그 다음에 부채는 어떠니?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연결하는 활용적 측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궁극은 활용적 측면을 얘기하는 게 회계학이다. 아까 우리가 북이라는 과정을 결산까지 해서 재무제표를 완성해서 공시한다 그랬는데 이는 바로 자산이 어떠니, 부채가 어떠니, 자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죠 하는 BS적 측면. 그렇죠? 바로 BS를 갖다 우리가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산에 대한 성격, 부채에 대한 성격, 자본에 대한 성격, 이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본에 대하여 흐름을 갖다가 예측하기 위하여 자본과 같은 쪽은 자본이 늘어나는 원동력, 자본의 반대쪽은 자본을 까먹는 비용의 원동력을 나타내며 각각 비용과 수익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달아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 나오는 뭐가 되냐? 순이익과 여기 나오는 순이익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같다 그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게 바로 재산법이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손익법이다. 그럼 이 두 가지는 항상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되며 비용의 성격은 어떠니 수익의 성격은 어떠니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우며 바로 활용적 측면의 이야기를 배우게 된다. 이게 바로 회계학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아까 얘기하던 원가 배배와 재무이익의 차이는 뭐냐. 이미 제가 서두에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항상 어떤 단원에 들어갈 때 이 단원의 구성이 어떻죠? 그리고 이 단원에서 다루는 문제가 어떻죠? 하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지켜줘야 할 원칙입니다. 대충 암기식으로. 가장 나쁜 게 암기식입니다. 하나, 암기도 필요합니다. 암기식이라 그래 암기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암기도 필요하지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재무이익과 원가이익의 차이는 어떻죠? 상품을 취급한다. 재무이익입니다. 바로 제품을 취급하게 된다. 원가이익이다. 이런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 번 더 처음 하시는 분들, 전공한 분들은 따분하고 했던 말 또 하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회계 원리는 거의 태반이 비전공 학생 그리고 전공을 해도록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이럴 때는 바로 뒤에 있는 중급 회계를 위하여 이런 거는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상품 계정에서 아까도 말했죠. 상품 계정에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A에다가 B를 더하고 C를 떼면 원가 대 이 판금의 원가가 나오는데 기초가 되고 여기가 매입이 되고 여기가 기말이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요걸 A, 요걸 B, 요걸 C라 그랬단 말이야. 편의상. 그럼 D가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항상 상품에서는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그럼 판매 가능 상품. 요 기말 재고를 갖다 빼면 요거는 바로 매출의 원가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매출의 원가가 나오고 이 매출의 원가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D에다가 이 D에다가 바로 이 매출의 원가를 갖다 빼게 되면 매출의 원가를 빼게 되면 상품 매출 이익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상품 계정이었고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작은 IS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걸 원가회계에서는 어떻게 하죠? 바로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 세 가지의 요 시스템을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대위 하는 시스템을 각각 다시 한번 비교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 때 밀가루 재료부라 했단 말이에요. 재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밀가루 반죽 제공품부였다 그랬죠. 제공품부였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되느냐? 완성된 빵 제품부라 그랬죠. 제품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열대가 있다면 진열대 위로 올려놓았다. 그럼 이건 뭐죠? 바로 이때가 상품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남에게 바로 사올 때는 여기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물건을 지가 만드는 부에는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는 세 가지를 밀가루 반죽으로부터 완성된 빵까지를 생각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재료부에도 기초재료 A, 매입액 B, 기말재료 C 그럼 바로 여기 뭐가 되죠? 투입된 재료 원가가 나오지. 여기서 얘기했던 A에서 B를 더해 C를 빼면 원가 대 하느냐 이거 여기 바로 투입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바로 투입된 재료 원가, 투입된 재료 원가 얼마만큼 재료 원가를 투입했느냐 투입된 재료 원가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제공에서 아까 밀가루 반죽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기초 제공 그럼 투입된 재료 원가 여기 들어가 B에 들어가 그죠? B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투입된 재료 원가 여기 들어가지만 노무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료 들어가는 건 여기에 들어가지만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요거는 T자가 왜 없죠? 바로 여기는 노무비는 그냥 계산상 장부 속에 있는 거 이번에 노동력비가 얼마 들어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니까 굳이 이걸 T를 안 그려도 돼요. 그 다음에 재료 노무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비가 여기 됐죠. 이런 거 여기였죠. 그리고 여기다 기말 제공을 갖다 C를 빼면 역시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제품의 제조 원가, 제조 원가. 물건 만들 때 얼마 들었다는 제조 원가가 나오더라. A에다 B를 다 C를 빼면 원가라는 상품 계정 이야기를 이렇게 투입해줬다 이거죠. 그럼 여기도 예되죠? 제공에도 기초. 여기에 제조 원가를 여기 갖다 놔. B에 들어가지. 그럼 여기 기말에 제품을 갖다 우리가 빼면 뭐가 되죠? 바로 진열돼 있는 상품의 매출의 원가, 상품의 매출 원가. 팔아야 되는 거 얼마에 팔아야 되지? 이 매출 원가가 산정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여기는 재료 원가를 생각하고, 여기는 제조 원가를 생각하고, 여기는 매출 원가를 갖다가 찾았어. 일반 상품 남에게 사온 거는 그냥 A에서 B를 다 C를 빼면 원가 대비 하는 거 하나만 썼지만 여기는 재료고, 제공품부, 제품부라는 세 가지를 우리가 따져주면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상품과 제품의 과정 속에 나는 요 상품의 A에서 B를 다 C를 빼면 원가 대비 하는 걸 여기 투입했다는 걸 아느냐? 아느냐? 이런 게 써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쭉 생각하면 원가백의 재무회계도 이해를 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바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의 연관성, 바로 재무회계에서 아까 말했던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제품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 원재료 속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밀가루를 반죽하여 밀가루 반죽이 되어서 완성된 빵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진열대 올라갈 때 우리가 상품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쭉 했죠. 그러면 원재료가 도대체 얼마 투입이 되느냐? 여기서 말하던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라는 재무회계의 바로 간단한 상품 계정에서 상품 계정 우리가 배웠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에 바로 A에서 B를 더하여 C를 갖다 빼면 원가다 하는 시스템을 여기 다 도입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밀가루 자체가 원재료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 반죽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제공품. 단 중요한 그런 제공품은 현재 공정 과정에 있고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반제품과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가끔 제공품하고 반제품을 갖다가 혼란을 일으키는데 반제품은 어떤 거냐? 바로 자동차의 타이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타이어는 뭐가 되죠? 팔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제품이라고 본다면 밀가루 반죽은 어떻게 되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품과 반제품의 차이점은 바로 팔 수 있니? 팔 수 없니? 예를 들어 우리가 제공품의 경우는 밀가루 반죽 상태를 팔 수가 없다가 되죠. 그러나 타이어는 어떻죠? 자동차의 부품에 속하지만 중간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래도 이건 팔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제품이라는 말은 타이어를 생각해 주시고 제공품 밀가루 반죽인데 팔 수 없다라는 거, 셀링이냐 셀링할 수 없느냐에 따라 이거는 셀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공품 뭐가 되냐? 셀링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연결해서 바로 상품에서는 단순히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D와 비교하여 상품 매출 이익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한 번 구하면 됐지만 원가 회계는 매출의 원가를 갖다 구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어느 정도 투입됐니? 바로 원재료에서 기초가 A 되죠. 그리고 매입이 B가 되겠죠. 기말이 C가 된다. 그럼 여기에 투입된 재료 원가가 나올 거다. 왜? A에서 B를 다 C를 빼면 이게 원가라는 말이 되죠. 바로 직접 재료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직접 재료비는 바로 다음에 바로 제공품 쪽에 가서도 A에서 바로 여기 여러 가지 B가 된단 말이야. B의 일부분이 직접 재료비가 되는데 노무비라든가 제조 간접비의 경우는 뭐가 되냐? 종이에서 굳이 T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계산만 해주면 되고 장부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여기 계산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주고 바로 원재료만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직접 재료에 바로 요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이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B가 되고 여기도 기말이 이제 상황 C를 빼면 단기 제조 원가가 얼마죠? 여기는 바로 투입된 재료 원가가 얼마죠? 여기는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로 딱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왜 됩니까? 제품 쪽에 와서 기초 A,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갖다 B를 갖다 넣고 기말의 재고를 갖다 C를 하면 역시 작동 시스템은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어디다 넣으면 되고 이 매출의 원가는 바로 진열돼 있는 상품. 물론 남에게 사와서 바로 상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물건 만들 때는 이 제품이 끝나고 진열대 올려놨을 때 이게 상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팔아야 할 진열대 상품의 원가가 얼만가가 바로 이게 매출의 원가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연계되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회계의 바로 내용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원가회계 이야기를 갖다가 연관성을 갖다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마지막 표. 앞에서도 거듭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런 시스템이 이야기요. A에서 B를 다 C를 빼면 원가 요걸 넣어주고, A에서 B를 다 C를 빼면 원가 역시 들어가고, A에서 B를 다 C를 빼면 원가. 그래서 진열대 올라가 있는 상품의 팔아야 할 원가가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연계가 된다 하는 걸 알면 완성된 원가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원가회계와 재무회계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쭉 한번 비교해 봤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마무리를 지으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바로 하나하나 재무회계의 흐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쭉 9장까지 가고, 9장 이후에 가게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15장까지가 바로 이 원가의 흐름을 얘기하는 원가회계를 배우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는 부기, 4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재무회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회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기와 회계학을 갖다 더하게 되면 재무회계가 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시작해서 9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가 바로 원가회계다 하는 이야기를 연결하게 되면 모든 건 끝나게 되는데, 한번 화면을 갖다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러면 앞쪽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쭉 한번 다시 앞면으로 가보도록 해보죠. 바로 여러분들 쭉 배웠던 내용 속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지금까지 쭉 제가 OT를 하며 얘기를 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준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맨 먼저 뭐가 됩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뭐가 되냐? 부기다. 생산적 청년 부기다 하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8장까지는 뭐가 됐나? 회계학이다 하는 말을 갖다 썼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재무회계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밑에 뭐가 되느냐? 여기 원가회계가 쭉 나와서 끝까지 가는데 이게 뭐냐? 원가회계다 하는 말을 했죠. 여러분이 이걸 갖다 생각하면서 영역별 부분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의 차이점을 갖다 얘기하면, 재무회계는 상품 계정만 가지고 바로 A에서 B를 다하여 C를 빼면 원가대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되죠. 이용해서 여기는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마다 A에서 B를 다하여 C를 빼면 원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A에서 B를 다하여 C를 빼면 원가. 물론 여기는 원재료, 재료부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썼을 거고, 여기는 제공품부다 하는 말을 썼을 거고, 여기는 제품이다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연관성은 다 A에서 B를 다하여 C를 갖다 빼면 원가, A에서 B를 다하여 C를 빼면 원가라는 이야기이하여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원가를 찾아내는 게 연관이다 한 걸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전체의 흐름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시며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끝까지 이제 여러분하고 화이팅 할 걸 얘기하며, 이제 재무회계, 우리 일종의 뭐가 되죠?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회계 원리에 의하여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중급회계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스킵하며 좀 수준 높은 그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따라갈 수 있게끔 여기서는 철저히 기본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